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 네, 그럼요. 네. 오늘도 이제 블라인드 신점을 잘 준비해야 하거든요. 네, 선생님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는 대로 그냥 담아가고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 지금 상황이 좀 많이 고달프신 것 같은데 주변이 좀 시끄럽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본인 잘못도 있겠는데 약간 금전 문제로 일이 좀 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금전 자체가 문제인, 이분이 막 금전적으로 어디 몰린 게 아니고 금전 자체가 문제예요. 그걸로 일이 좀 복잡해졌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가족들 때문에도 이 문제가 같이 포함이 돼요. 친지 이런 게 아니고 약간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근친들, 이제 혈육들, 일을 같이 해서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그분들 때문에 일이 생긴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구설도 많고 이러는데 사실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돈 자체가 문제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 모자라는 게 아닌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신 것 같거든요. 애초에 돈 문제면 돈으로 해결이 됐을 것 같은데 크든 작든 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길게 끌고 갈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 그러면 뭐 소송이나 뭐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은 합의는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해결하는데 그 돈을 썼으면 됐는데 애초에. 네, 근데 싸우려고 그 돈을 쓰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불리할 것 같아요. 그 아직 진행 중이신 거예요, 이분은?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뒤늦게나마 이제 합의가 될 것 같은데 이미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커질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시작된 지점이 어느 정도라고, 언제 전이라고 보세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아마 올해 그랬었을 것 같고 해결은 뭐 내년 한 2월까지는 갈 것 같긴 한데 이분이 올해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12월이잖아요. 네. 이분이 지금 완전 흉달이에요, 이분한테는. 아주 안 좋아요. 네, 아주 안 좋아요. 좀 최근 2, 3년 동안 돌아보면은 지금이 최고로 안 좋다. 금전에도 약간 손해가 좀 많이 막심하실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가족들이랑 같이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주변 분들한테 조금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이제 뭐 꼬리가 잘린다거나 지금 그럴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만약에 오셨으면은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이번 그러니까 흉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공과사도 지금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일을 대처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 공과사를 또 분리를 못 시켜요. 원래 성향이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아예 그냥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질 거면 그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은 그냥 아니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혼동하는 것 같아요. 잘 갈라서 이거 해결하고 이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소송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람도 어차피 원래 알던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일을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거를 그 사람이랑 나랑 이제 친분이랑 지금 이렇게 법리적인 걸 다투는 거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공과사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실 소송 중이면 저 사람이랑 연락하면 안 되고 그쵸. 그쵸. 아니면 회유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약간 다시 뭐 친한 척을 한다던가. 그쵸. 왜 그런 걸 퉁치려고 하는 그런 오. 근데 맞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되게 좀 이렇게 좀 어. 벙찌잖아요. 오. 그런 게 심해서 지금 오히려 이것 때문에 조금 상황이 더 안 좋지 않나. 이럴 때는 차라리 일을 좀 쉬는 거는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조금 감정을 좀 안 드러내셨으면 해요.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사과를 하더라도 뭐 인터뷰보다는 그냥 사과문이 낫겠고. 왜냐면 사람을 이렇게 보면 좀 기계가 아닌 이상 좀 티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보통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모든 좀 유명하신 분들이 일 터지면 어디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그러면 태도 논란이 항상 있잖아요. 뭐 진정성이 없다. 근데 어차피 보통 그런 일이 다 생기기도 하니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내년까지도 사실 26년도 좀 좋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이분이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느즈마키나마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전보다는 뭐 기량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아무래도 하던 만큼은 안 되겠죠. 본인 잘못도 분명히 있는데 대처도 잘못했고 그게 다 본인 잘못이긴 한데 운도 사실 나빠서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근데 아마 지금 물러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해결할 거 빨리 해결하고 깔끔하게. 이 시점 추천해 주신다면 언제쯤이세요? 제가 보면 그래도 2, 3년은 좀 조용히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고 하더라도 피곤해지겠죠. 근데 굳이 아물기도 전에 뒤집고 나오면은 본인이 힘들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직업을 추천해 준다면? 이 사주에게?
이분 근데 아무래도 연예인이 가장 잘 어울리긴 하거든요. 속일 수가 없구나. 네, 근데 뭐 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식당 하셔도 될 것 같고 사실 뭘 해도 조금 잘하실 것 같긴 해요. 성격 자체가 조금 재주가 있다. 네. 이런 느낌이. 맞아요. 일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랑 별개로 사람 자체는 생활력도 강하고 재주도 있고 그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도 가감 없이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성격을 좀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되게 예민하고 근데 그 예민한 게 좀 그 나쁜 예민이 아니고 좀 기민하다 그래야 되죠? 반응이 빠르다? 네네네. 네, 그런 뭐 센서가 조금 민감하고 이러신 분이고 그리고 자신감이 되게 좋고 자존감도 높으신 분이에요. 일 처리도 확실하시고 그리고 사주꼴로 봤을 때는 예체능 하시는 분 같고 정치인이나 이런 분 아닌 것 같아요. 연예인 분이신 것 같고. 근데 지금 약간 또 이분도 구설이 조금 많이 들어있는데 대처 잘못하면은 좀 망신살이 뻗칠 수 있거든요. 이게 구설이 있다고 타 소송이 걸리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 망신살이 있을 때는 보통 같이 엮여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 잘못도 있는데 어떤 일 때문에 같이 그래서 곤란한데 이때 대처를 좀 잘해야 돼요. 그냥 뭐 인정을 하거나 뭐 제가 봤을 땐 그냥 송사 이런 게 아니니까 이렇게 연예인이신 분들은 감정 표현 잘못하거나 대처 잘못하거나 이러면은 약간 경중을 떠나서 또 물고 그쵸 또 이게 꼬리에 논란이 생기죠. 네. 그쵸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 분들이 난 몰라 잡아떼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이런 사주 갖고 계신 분. 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존감도 높고 자신감도 높고 그 일처리 확실하게 해왔고 근데 이분이 지금 성격이 그러니까 조심하고 조심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분한테는. 근데 그것조차 본인 잘못인데 직업 특성상 무슨 일이 있다면은 이분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고 당신살이 껴가지고 같이 엮여 들어가는 느낌도 크다. 근데 이때 대처를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윤지현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대처 방법. 제가 이분의 입장이라면 빠른 사과 만약에 뭔 일이 있었다면 보통 연예인분들 수순이죠 뭐 하차하고 이렇게 조용히 좀 지내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사실 운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처를 잘 하셔가지고 아마 복귀는 금방 하시지 않을까. 이 구설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는 뭐 아까 자신감도 높고 자존감도 높다고 했잖아요. 지킬 거 다 지키고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본인이 정말 더 괴로워할 사람이에요. 잘못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럼요. 선생님 말씀대로 대처를 했거든요, 사실. 네. 빠른 인정, 하차, 사과 했어요. 잘못이 없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인정을 했으니까. 그쵸. 근데 그건 이제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법적인 문제 모르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주를 보면서 이제 뭐 블라인드 점수할 때는 올해 거 보고 내년 거 보고 하는데 딱 요런 게 들어와 있는데 사실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만약에 와 계셨다고 하더라도. 근데 또 운은 또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항상 본인한테 생긴 일이랑 운은 별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본인이 운이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이 좀 뭐 잘 헤쳐나가시면은 또 돌파구가 있으니. 저한테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A라는 사람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운이 안 좋은 거지만 그 사람이 운이 좋을 수 있다. 그럼요. 그 사람은 범죄 행위를 범죄 행위로 인식 못하는 거예요. 그쵸. 다른 일로 운이 좋은 걸 수도 있다. 그쵸, 그쵸. 그런 느낌일 수도 있다. 그쵸. 근데 그렇게 되면 좀 너무 두둔하는 것 같고, 뭐 잘못은 있지만. 그냥 사주만 봤을 때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촬영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이 만약에 오셨으면은, 이런저런 해줄 말이 많겠지만, 지금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답답한 상황은 맞아요. 근데 이분은 일이 막 그렇게 너무 커질 것 같진 않거든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과도 하셨고, 뭐 상황 정리도, 교통 정리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일적인 걸로 물어보신다면은, 추후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주시고 수 있을까요? 아니, 여기서 끝낼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분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운이 좀 안 좋으세요. 애군이 좀 있고. 좀 사주 자체가 애초에 좀 제가 봤을 때는 연예인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은 송사는 들어있는데 본인이 거는 것 같은 느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근데 이미 뭐에 휘말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이분도 시끌시끌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만약에 제 앞에 계신다 그러면은 대응하지 말아라고 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요, 선생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송사를? 아니면은 그 전에 휘말리는 일을? 자기한테 송사가 들어오는 거면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건다? 이거는 조금 시기상은 안 좋아요. 마이너스다. 네. 좋게 끝나면, 근데 사실은 이런 유명인 분들은 볼 때 결과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송사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내가 뭐 건다거나 이런 거 자체가 타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사실 이분한테는 별로 좋진 않다고 보거든요.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거는데 어떻게.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소송을 거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건 방어가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분 좀 조용히 이렇게 계셔야 되는데 사실 자꾸 머리 잡혀가지고 끌려 나오는 모양새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이 일 처리하기 위해서 뭐 뒷선에 물러나 있거나 뭐 일을 다 그만두고 책임질 걸 하더라도 가만 안 두는 거죠, 그냥. 자꾸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자꾸 머리채를 끌고 나와요. 본인이 엄청 피곤할 거예요, 지금. 유명인들 막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그에 관련해서 떠드는 거지. 이렇게 머리채 잡힌다는 느낌은 약간 온갖 거에 그냥 이 일로만 그게 돼야 되는데 연애란에 있다가 갑자기 정치란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저 어디 자꾸 날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거는 뭐 사주에 좀 그렇다기보다는 그 정황상 보니까 자꾸 어디서 머리 잡혀서 끌려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한테 일어난 일이 이분을 기준으로 선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나쁜 거에 표본. 어떤 일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되게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은 이 사람 기준으로 얘기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법이 만들어진다. 김영란법 이런 것처럼 구하라법 이런 것처럼. 그쵸, 그런 것도 있는데 막 법제화까지는 아닌데 예를 들자면은 사실 막 학교폭력이라는 게 그 전에도 심각한 문제라고 봤었지만 어떤 기점으로 어떤 연예인을 기점으로 더 막 크게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막 더글로리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된 것처럼 네네. 뭐 학폭, 왕따 이런 거에 어떤 사실 떠오르는 유명인 분들 있잖아요. 뭐 네. 학폭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음주면 또 음주 누구고 뭐 누구고 뭐 이런 것처럼 딱 그 기준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분처럼 좀 유명하시고 좀 활동하시면서 대중들한테 좀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러면 좀 많이 치명적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분은 선생님 말대로 일을 좀 그만뒀거든요. 네. 뒷선으로 좀 빠져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복귀가 가능할까요? 저는 근데 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 가능하다는 기준이 지금처럼 할 수 있을지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힘들 것 같은데 할 거라고 본다. 그러면 이게 자이냐 타이냐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머리채 끌려 나와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제가 팔자 전반에 좀 약간 있는 편인 것 네, 같아요. 일을 그만두시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 예지도령을 찾아와서 네. 어떻게 언제 복귀를 해야 됩니까? 물어본다면 최적의 귀신이 저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한 5년 정도는 그냥 근데 사실 이런 분들 뭐 말로만 그렇지 한 3, 4년 지나면 뭐 방송으로 복귀한다기보다도 뭐 연예인 분이시라면은 뭐 연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제가 말하는 복귀는 다시 예전처럼 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유명인들이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은 방송에 안 나온다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주에게 직업을 추천해 준다. 이분도 사실은 딱 연예인 예체능 쪽으로 근데 그 말고는 또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사업은 조금 잘 안 맞으실 것 같은데 하려면은 뭐 사업이 안 맞고 이러니까 뭐 정치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근데 보통 이런 연예인분들이 정치 입문하면은 보통 좋은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잘된 분이 없잖아요 사실. 연예인 말고는 좀 추천하기가 좀 어렵다. 네, 더 주실 곳 있을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